아주 작은 칼날을 이용해서 유방에 있는 조직을 좀 도려내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유방의 조직을 떼내는 그런 수술을 맘모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유방암학회 홍보위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전문의 유지영입니다. 저희 유방암학회에서 발행하는 핑크 웹진에서는 회원님들의 보험 관련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고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보험 관련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 많은 일반인분들이 함께 시청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 학회 회원님들의 궁금증과 또 일반인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또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2019년에 15년 만에 신의료 기술로 인정된 맘모톰에 대해 알아보고자 유방갑상선 외과의사의 회장이신 엄태익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갑상선 외과의사의 회장 엄태익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유방암학회 홍보이사인 우리 유지영 교수님과 맘모톰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하려고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저희 회원님들은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맘모톰이란 어떤 술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맘모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아주 작은 칼날을 이용해서 유방에 있는 조직을 좀 도려내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유방의 조직을 떼내는 그런 수술을 맘모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왜 개발이 됐느냐? 더 많은 조직이 있을수록 더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하는 침생검이라고 하는 아주 가는 주사 바늘, 그게 이제 직경이 한 2mm 정도 되는데 그걸로 조직 일부를 떼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진단 정확도가 한 95% 내외 정도가 되는데 맘모톰은 이건 굉장히 굵은, 우리 스타벅스 커피점 가면은 주는 빨대 있잖아요. 그 정도 굵은 빨대로 뽑아내는 거니까 조직을 상당히 많이 떼낼 수가 있고 또 대부분은 조직을 전체를 다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르트 빨대로 조직 검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스타벅스 두꺼운 빨대로 조직 검사를 하는 거냐, 그런 차이로 개발이 돼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부족했던 진단적 정확도를 훨씬 더 올리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국의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르게 되는데 NHS라고 해서 영국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는 어떠한 경우 맘모톰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다 정해져 있죠. 그쪽에서 보면은 2006년 이후부터는 증상이 있는 양성 종양은 맘모톰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암의 어떤 잠재력이 있는 혹이 이게 암일까 아닐까를 정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맘모톰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승인받은 게 맘모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환자들이 맘모톰을 권유받고 의견 청취를 위해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맘모톰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술기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맘모톰을 언제 해야 되나? 이건 나 진짜 해야 되나?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되게 여자들이 가슴에 혹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게 이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유방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유방의 실질적인 통증인지 아니면 마음의 통증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근데 혹이 있다고 다 수술을 해야 되느냐?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첫 번째로 유방에 있는 양성의 혹,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고 판정된, 이를테면 섬유선종, 관선종, 유방의 섬유낭성 변화,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양성의 질환이 암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이거 암이 될지 모르니까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맘모톰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는데 암이 될 혹 같으면은 수술을 해야겠죠. 맘모톰이 아니고. 그래서 양성의 혹이 암이 될 걸 두려워해서 맘모톰을 한다. 그거는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암이 아닌 이런 양성의 혹은 일단 내가 증상이 있어야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 그래야지 수술을 하는 거지. 혹이 크기가 1cm다, 1속 5cm다. 그래서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만져지고 불편하고 또 가족력이 많아서 나는 이 혹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근데 증상도 없고 난 불편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거는 수술할 필요가 없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혹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보고
크기가 20% 이상 계속 성장한다면 오케이, 이거는 맘모톰을 할 수 있다.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맘모톰의 건강보험 및 또 실비보험 적용 여부, 그리고 신의료 기술로 인정된 맘모톰에 대해서 어떤 보험 청구 시 유리한 점이 있거나 한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게 이거 맘모톰 실손보험이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병원이나 의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보험회사랑 계약을 한 거거든요. 돈을 줄지 말지는 보험회사가 결정을 하는 거지, 병원에서 이거 실손보험 돼요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의사는 실손보험 적응증이 된다고 해서 수술을 하거나 실손보험 적응증이 안 된다고 해서 수술 안 하거나 하지 않아요.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뿐이고 거기에 맞춰서 실손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실손보험이 되냐 안 되냐는 보험사 약관에 따른 거지 의학적 근거라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이게 사실은 건강보험에 편입이 되려고 지금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환자한테 유용하고 치료 효과도 좋고 모든 면에서 참 우월한 수술이긴 한데 건강보험이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조금 어떻느냐,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도 선뜻 이거를 급여화하자라는 얘기는 못하고 있고 일단 만나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 이것도 보험급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 한국 유방암학회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맘모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맘모톰이라고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그 맘모톰을 증상이 있는 양성혹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 뭐 그건 올바르다고 볼 수는 있죠. 혹의 크기 가지고만 맘모톰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삐쩍 마른 여성은 뭐 1.5cm 정도 되는 혹도 충분히 만져질 수 있고, 그리고 약간 풍채가 있으신 분들은 혹이 한 2cm 정도 돼도 안 만져질 거거든요. 조직학적인 진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섬유선종이었다, 이게 순수한 섬유선종이었다 그러면은 증상이 있을 때만 하는 게 낫고, 섬유낭성 변화이다 이런 혹이라면 사실은 이건 커지는 혹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좀 있다 하더라도 뭐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싶고, 그리고 각각 그 병리학적인 진단에 따라서 맘모톰을 해야 되는 경우,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분류되긴 합니다. 이를테면은 비정형 관상기 증식증, 예전에는 맘모톰의 적응증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걸 맘모톰을 하라고 하죠. 그래야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진단적 수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맘모톰 이제는 해도 됩니다. 다만 거기서 암이 나오면 이제 나중에 수술을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맘모톰 안 하고 처음에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관내 유도종 이런 것은 크기에 상관없이 맘모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유방암 학회에서 각 질환에 따른 맘모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맘모톰을 할 때 물론 이런 그 진공보조 흡입 생검술이라고 하는 이런 거 행위 자체가 짧은 시간 안에 끝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 입장에서 굵은 바늘이 몸에 들어가고 회전하는 칼날이 들어가서 살점을 깎아내고 혈관을 깎아내는데 당연히 출혈의 위험성이 있고 긴장도 하게 되고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납병동은 입원해야 되는 그러한 수술이라고 봅니다. 몇 시간 정도는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추후에 출혈이 없으면 또 통증이 많이 없어졌고 그러면은 그때 집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원실도 갖춰놓고 수술실도 잘 세팅을 해놓고 초음파 기계도 잘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모든 제품은 일회용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원칙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죠.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이 진료 현장에서 관련하여 생기는 질문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궁금한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